다음은 34쪽의 본표 배열 순서의 영향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본표 배열 순서는 우리가 분류표를 실제로 시스템에 입력하거나 책자로 인쇄했을 때 각각의 분류 항목들, 패시들이 배열되는 순서입니다. 이것은 분류 기호의 조합 순서와 같을 수도 있지만 별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선 우리 교재에서는 본표 배열 순서와 패시 결합 순서를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쪽부터 나오는 본표 배열 순서의 영향력은 패시 결합 순서의 영향력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패시를 나눴을 때 순서가 어떤 것이었나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네, 방의 개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패시시 주거의 유형이었고, 세 번째가 지역, 네 번째가 가격이었습니다. 이 순서를 그대로 두고 분류 기호를 조합한다면 부동산 매물은 어떻게 그룹화 될까요? 우선 방의 개수를 가장 먼저 분류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전체 부동산 매물 중에서 방의 개수가 같은 것이 우선적으로 모이게 됩니다. 반면에 주거 형식이나 지역과 같은 기준들은 2차나 3차 분류 기준이 되어서 방의 개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분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동산 중개인이나 집을 구하는 이용자라고 가정을 해보고 집을 구할 때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지 떠올려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집을 구할 때 방의 개수를 가장 먼저 생각하나요? 우리 교재에서는 지역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이용자가 많다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또는 이용자가 매물을 우선 지역별로 구분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패시 결합 순서를 바꿔야겠지요. 그리고 본표 배열 순서를 방의 개수부터 가격까지 그대로 놓고 패시 결합 순서만 지역을 앞으로 이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본표 배열 순서와 패시 결합 순서를 다르게 설정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면 지역 패시를 본표에서도 가장 먼저 앞으로 이동시킨 다음 본표 배열 순서와 패시 결합 순서를 동일하게 놓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교재 35쪽 중간에도 나와 있듯이 실제 분류표에서는 본표 배열 순서와 패시 결합 순서를 동일하게 하거나 반대로 설정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35쪽에 있는 사례에서는 본표 배열 순서와 패시 결합 순서를 동일하게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35쪽 하단에 있는 수정된 분류표를 보면 패시의 순서가 1번이 지역, 2번이 주거 유형, 3번이 방의 개수, 4번이 가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자가 더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패시를 앞으로 옮긴 다음에 다시 매물을 분류해 보면 패시 결합 순서를 조정하기 전과 후에 매물이 분류되는 물리적인 순서가 달라집니다. 그것을 우리 교재 36쪽과 37쪽에서 비교해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6쪽에서 패시 결합 순서를 조정하기 전이라면 우선 방에 따라서 매물이 결정이 되죠.
그럼 이용자는 일반적으로라면 우선 부동산 매물을 찾을 때 방의 개수를 먼저 살펴본 다음에 주택의 유형이 어떠한지, 그 주택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37쪽에 있는 패시 결합 순서를 조정한 후에 물리적 배열 순서를 보면 지역을 가장 앞으로 이동시켰기 때문에 이용자는 먼저 지역별로 부동산 매물을 살펴본 다음에 주거 유형이나 방의 개수를 더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개념을 추출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개념을 패시스로 구조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유용한 순서로 배열하고 분류 기호에 그 배열을 반영하는 것도 이용자가 분류된 결과물을 검색하거나 브라우징 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물리적으로 이용자가 자료를 확인하는 것뿐 아니라 컴퓨터 기반 정보 시스템에서 활용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37쪽 아래쪽에 있는 문단을 보면 되는데요. 컴퓨터 기반 정보 시스템에서 모든 패시세 개념을 포함하지 않는 주제는 어떻게 찾는 것인지에 관해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매물을 찾을 때 4가지의 조건을 다 걸지 않고 그 중에 1가지나 2가지만 정해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37쪽 하단의 예시를 보면 블랜포드 지역 아파트나 블랜포드 지역만 나온 탐색 조건이 있습니다. 즉, 이용자가 주택의 가격이나 방의 개수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지역과 주거 유형만으로 매물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택 유형도 제외하고 우선 지역에 있는 매물을 모두 다 검토하고자 하는 이용자인 경우에도 컴퓨터 기반 정보 시스템에서 지원할 수 있어야겠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4가지의 기준을 모두 넣지 않고 1가지나 2가지만 가지고 찾는 경우에 분류 기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 교재 38쪽부터 그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부동산 매물을 분류 기호, 즉 매물의 코드 값으로 찾을 때 코드가 4자리가 다 채워지지 않아도 정보 시스템에서 검색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블랜포드 지역은 38쪽에 상단에 나온 바와 같이 지역 패시세 기호가 2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라는 정보 외에 주거 형태나 방의 개수, 가격에 대한 정보가 없죠. 그래서 해당되는 패시세 분류 기호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아래 나오는 블랜포드 지역 아파트는 지역에 대한 분류 기호나 주거 유형에 대한 분류 기호는 줄 수 있지만 방의 개수나 가격대에 대한 조건이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 교재에서는 특정 패시세 개념이 필요하지 않을 때 정보 시스템에 따라서 0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만약에 특정 패시세에 해당하는 자릿수가 0이면 거기에 해당하는 검색 조건이 없는 것이죠. 이것은 실제로 매물을 분류할 때도 효과적일 수 있는데요. 방의 개수나 가격대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지 않은 매물을 시스템에 등록할 때 빠진 정보에 대해서는 0을 부여하는 방안이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컴퓨터 기반 정보 시스템에서는 0을 사용하는데 주의를 해야 합니다. 특히 숫자열 맨 앞에서 0을 사용한다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0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엑셀을 사용할 때도 종종 보는 것인데요. 010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를 입력하거나 또는 0으로 시작하는 학번인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엑셀에
입력하고 그 형식을 명확히 지정해 주지 않으면 앞에 있는 0이 모두 다 삭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분류 기호에 맨 앞에 0이 올 수 있다는 조건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재 38쪽 가운데에 보면 아라비아 숫자가 아닌 알파벳으로 분류 기호를 부여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든 분류 기호를 아라비아 숫자에서 알파벳으로 일괄 치환하는 것이 아니라 각 패시마다 대문자 알파벳, 소문자 알파벳, 아라비아 숫자 등을 혼합하여 활용하는 것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분류 기호는 아라비아 숫자로 하든 알파벳 대문자 또는 소문자로 하든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패시 분류에 관한 온라인 강의가 끝나면 여러분들이 직접 패시 분류표를 구축하는 과제를 받게 될 텐데요. 그때에도 여러분들이 구축한 분류표의 대부분 아라비아 숫자 1부터 5 정도를 일괄적으로 사용한 과제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류 기호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거나 알파벳을 사용하는 것 그 자체가 좋거나 나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시스템의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38쪽 중간에 이렇게 다양하게 분류 기호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때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지역에 알파벳 대문자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A는 애트웰, B는 블랜포드 순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벌써 알아차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애트웰은 A로 시작하고 블랜포드는 B로 시작합니다. 따라서 지역명과 분류 기호가 같은 알파벳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38쪽 아래 문장을 보면 이와 같이 분류 항목과 연상되는 분류 기호를 사용함으로써 분류표에서는 조기성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기호가 개념의 첫 문자와 일치하는 애트웰 A, 블랜포드 B와 같은 경우에는 조기성의 유형 중에서도 문자 조기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방의 개수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요. 방의 개수가 1개인 경우에는 분류 기호가 1이고 방의 개수가 2개인 경우에는 분류 기호가 2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매물 정보에서 개념과 유사한 분류 기호를 사용하게 되면 분류를 사용하는 이용자가 해당 분류 기호만을 보고 거기에 속한 개념을 떠올리기가 더 쉬워집니다. 주거 유형 패시의 경우에는 알파벳 소문자를, 가격의 경우에는 가격을 떠올리는 프라이스 P에 1부터 6까지 번호를 주어 P1이 가장 낮은 가격이고 P6이 가장 높은 가격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분류 기호를 조합했을 때 다소 복잡해지지만 분류 기호 하나하나의 의미를 더 쉽게 기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할 때 아라비아 숫자만 일괄 배정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분류 기호를 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하나가 더 잘 되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해당 분류표의 목적에 맞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시스템으로만 처리되는 분류표라고 한다면 숫자로 일괄 처리하는 것이 시스템에 더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분류 기호를 해독하고 기억하는 경우가 많다면 이렇게 분류 기호를 통해서 분류 항목을 떠올리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38쪽에 가운데 있는 분류 기호를 이용해서 해당 매물을 다시 분류하면 39쪽에 상단에 나온 바와 같습니다. 이때 기존의 분류표와
비교할 점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앞서 숫자로만 사용했을 때 38쪽 상단에 있는 블랜포드 지역의 분류 기호는 2000이었습니다. 자릿수가 4자리가 꼭 맞아야 하기 때문에 빈 곳을 0으로 채워준 것이지요. 그런데 39쪽 상단에 있는 블랜포드 지역의 분류 기호를 보면 B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빠지는 펫싯에 해당되는 부분을 0으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0으로 채우지 않아도 될까요? 일단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수정된 분류 기호에서는 펫싯마다 분류 기호가 중복되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B라고만 해 놓아도 이것이 블랜포드 지역인 것이 명확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분류 기호가 각각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한 분류 기호를 사용해서 자릿수로 해당 펫싯을 식별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39쪽 중간에 보면 또 다른 분류 기호의 적용 사례가 나오는데요. 이번에는 알파벳 대문자만 2자리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문자 조기성이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 펫싯의 조기성을 덜 확보하더라도 동일한 문자를 사용하는 게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분류 기호는 자료의 배열에 많이 활용이 되는데요. 알파벳 대문자와 소문자, 아라비아 숫자 등이 복잡하게 섞여 있는 경우에는 배열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문자가 섞여 있을 때는 해당 문자 중에서 어떤 것을 더 먼저 배열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단 39쪽의 가운데에 있는 알파벳 대문자 2자리씩을 사용한 예시와 같이 각 분류 기호 간의 차별성이 떨어질 경우에는 분류 기호에 대한 구분자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펫싯 연결 장치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펫싯 연결 장치는 빗금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역이라는 펫싯과 주거 유형이라는 펫싯에 속하는 분류 기호 2개를 열거하면서 펫싯 사이의 구분을 빗금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39쪽 하단에 있는 사례와 같이 블랜포드 지역에 있는 아파트는 블랜포드 AB, 아파트 BA가 되고요. 펫싯을 가르는 그 중간에 빗금을 넣게 됩니다. 39쪽 하단에 보면 다른 분류 기호 제한이 있는데요. 각 펫싯에 서로 다른 문자를 할당하고 단일 문자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지역 펫싯에는 A, B, C, D만 사용하고 주거 유형에는 그 다음 알파벳 대문자를 할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도 사용 가능한데요. 제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A부터 D까지를 지역에 쓰고 E를 주거 유형에 둔다면 분류표를 나중에 확장할 때 분류 기호 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댐비가 아니라 지역을 하나 더 추가한다면 A, B, C, D 다음에 E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텐데요. E가 이미 주거 유형의 첫 번째 개념에 사용되고 있으면 E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39쪽 맨 아래에 있는 부분도 가능은 하겠지만 저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